안녕하세요. 과학 동화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과학 동화는 우리가 많이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요. 자연 관찰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동물이나 그런 거, 동물, 식물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너무 많죠. 화학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랑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이렇게 많은 책들을 아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잘 읽은 건 맞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과학이라는 걸 내가 왜 이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은 아직도 저희 머릿속에, 또 저희 아이랑 같이 같이 해내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이 왜 있는 것 같아? 과학자들은 왜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과학자들이 있을까? 우리는 왜 이 많은 동물들, 식물들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 알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 맥락을 이어가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학을 왜 할까? 왜 이렇게 우리 수학이나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 미래사회 21세기 때문에? 그럼 미래사회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만큼 알아야 되고 얼마나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건 얼마나 많지? 미래를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한 메시지 중에서 저는 이 과학을 조금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세계를 알아가는데요. 이 세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과학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기후, 네, 그리고 환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과학을 할 때는 항상 염두를 하고, 제가 의식적으로 염두를 하고 아이한테 필요하다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뒷부분에 보시면은 기후 전쟁에 놓이게 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좀 사실 마음이 참 많이 쓰려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아이랑 창덕궁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창덕궁이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창덕궁 보러 가자 했는데 세상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인지 못하고 있었네. 맞아. 창덕궁 문이 닫혔겠지, 당연히. 그래서 거기 창덕궁 문이 닫혔고, 그 안에 있는 고궁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랑. 그래서 그냥 카페에, 정말 한산한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맨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거기 한 4-5명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서 멀리 작은 창으로 그 창덕궁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마스크가 벗는 거. 이젠 진짜 이 집 앞에 있는 고궁도 못 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과학이 지금 환경과 기후와 너무나 밀접하게, 지금 저희 생활과 저희 일상과 너무나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착잡하죠. 그래서 뭐랄까요, 과학이라는 걸 제가 아이랑 책을 읽으면서도 늘 아마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하지만 그런 맥락을 가진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도 저도 의식이라는 걸 갖게 될 테고, 또 의식을 갖는다는 건 습관적으로 필요한 거,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죠. 의식을 하기 위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과학책을 읽게 되면, 아이랑 과학책을 덮고 나서도, 또 일상에서도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가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심해 동물의 누구 이야기를 할 때 그 심해 동물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냥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과학은 어찌 보면 강력한 미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메시지는 엄마인 저도 아직도 참 어려워요. 이걸 의식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거,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거. 우리 세대는 어릴 때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환경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습관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봐야 된다는 거, 거창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거죠, 아이랑.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꼼꼼하게 분리수거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또 내가 내 아이한테 그걸 보게 해주고, 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 휴지통에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엄마가 먼저 의식을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필요한, 그리고 그런 대화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과학적인 지식 위에 어떤 대화들을 덧붙여야 될까? 환경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이 자연에 대해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신이 주신 선물, 자연이 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란 뭘까요? 저는 이제 과학은 겸손을 배우는 과학,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지금 이 시대는 겸손을 배우는 과학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한테 우린 좀 겸손해져야 돼. 우리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뒤에 이 에피소드 이외에 뒤에 보시면 기후전쟁에 맞서게 될 아이라는 그 챕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에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위해서 따로 동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의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세대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던 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린 배우지 못했고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체화하고, 우리가 몸으로 그거를 자꾸 의식을 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걸 배우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면 아이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환경을 빼놓고 과학을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해양 동물에 관한 지식 동화책이었고요. 이것도 생태를 배우는 과학 동화책이었습니다. 에피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신기하다,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동물들이 이런 먹이를 먹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알을 낳고, 이런 생태 이야기를 해주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삶의 이치,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를 아이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벨루가 같은 거 볼까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월드에서 땡땡 월드에서 벨루가 말고 돌고래였던 것 같아요. 벨루가였던 것 같네요. 벨루가였는지 돌고래였는지, 아무튼 이 친구 한 마리였는지 여러 마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사로 접했는데요. 지금 환경운동가들이 이 앞에서 이 벨루가를 놓아주라, 바다로 내보내라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벨루가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혼자 남았던 거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동물들이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고 좀 작은 곳에 갇혀 있으면 그 정신병이 온다고 하잖아요. 사람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 벨루가 이야기 이런 책 읽으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동물원에서 지금 벨루가를 바다로 놓아주지 않아서 벨루가가 지금 엄청 아프다고 하네. 엄마는 정말 그 기사를 읽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좁은 곳에서 산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우리 엄마도 벨루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는 싶은데 웬만하면 정말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는 거 조금 우리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너무 보고 싶으면 가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 TV를 통해서 보자.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이한테. 또 문어 이야기 이런 생태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문어도 자기 다리가 잘리는 상황이 오고 그럼에도 알을 수백만 마리의 알을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다 낳아놓고요. 알들을 바닷가로 막 알들이 이렇게 깨어난 알들이 막 바다 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세 마리만 살아남고 나머지 죽는다고 해요. 물고기 먹이가 되던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어 역시도 새끼를 낳고 죽거든요.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하죠. 곤충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마귀조차도 너무 많죠. 거미도 우리 샬롯의 거미라는 그런 책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알을 낳고 죽는 거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너무나 많은 그런 모든 작은 동물부터 정말 대왕 문어까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동물들까지 사람처럼 정말 자기 일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죠. 또 용기 있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물들을 바라보는 마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돼라고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도 많고요. 과학 동화책이라고 해서 지식의 습득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체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그 안에 문학과 시와 예술이 있고 또 겸손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보면 어떨까, 그런 어른이 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뒤에 언급한 그 기후에 대한 이야기, 그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보시고 제가 다시 언급은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직면해 있는 지금 일상에서 지금 저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요.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하고 집 앞에 고궁도 못 가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책 읽어주실 때도 좀 어른으로서 저희가 좀 미안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정말 지금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잘 갖고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